가전, 충효, 세수, 인경. 충성과 효도로 가문을 전성시키고 인과 공경으로 세세손손 지켜나가라. 현존하는 세종대왕의 유일무이한 친필이다. 이름하여 세종대왕의 팔자 어필. 하사받은 사람은 전의이씨 가문의 이정간이다. 조선의 문신으로 자는 고부, 시호는 효종공.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이정간은 70고령으로 100세의 노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피울 만큼 만대의 효자였다고 한다. 세종 14년, 그렇듯 지극한 효성으로 하사받은 이 팔자 어필은 그러니까 561년 전부터 전의이씨 족보의 첫 장에 자리하여 영원한 가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의이씨, 오늘날 문중사적으로는 전의, 예안이씨라 칭한다. 그 내력인즉 시조의 7대손인 첨의정승 이혼이 고려 때 예안댁에 봉해졌고 그의 손자 이익이 예안군에 봉해짐으로써 그 후손들이 전의이씨에서 분적하여 예안을 본관으로 삼아 세기를 이어왔으나 1927년 문중 합의로 통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호적상의 본관은 전의와 예안이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다. 따라서 1927년의 통합 의미는 법적 행정상의 통합이 아니라 종친들 간의 심정적인 통합인 셈이다. 이들의 시조는 이도. 그 시원 배경은 천년 저쪽의 세월을 거슬러 공주 땅의 금강으로부터 시작된다. 현재 금강대교가 놓여져 있는 이곳은 일제말까지만 해도 장기 때 나루터였다. 바로 이 나루터에서 이도의 집안은 대대로 나룻배를 젓는 사공으로 가업을 이어왔다고 한다. 사람들의 고결한 인품과 덕망은 근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한다. 그 증거로 당나라의 주호대사라는 승려가 소문난 인품을 시험하고 감동하여 선산을 잡아주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금강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는 이 묘소가 바로 그 선산이다. 이 산소가 당나라 주호대사께서 점지해 주신 시조 할아버님의 선대 산소가 되십니다. 진양제지 책에 이 할아버님하고 시조 할아버님하고의 연대차가 120년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120년 정도의 차이면 적어도 3대 내지 4대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이문은 시조 산소는 물론 시조의 3, 4대 윗분으로 추정되는 이 선산까지 모시고 있으니 우리 후손된 입장으로선 영광 내지는 긍지를 갖게 하는 이문의 승스러운 묘소가 되십니다. 선산 초입에는 주호대사를 기리는 사당이 있어 전이 이안이씨들의 흠향을 받고 있으니 영겁의 인연이 아니겠는가. 대사가 잡아준 선산의 음덕이었을까. 이도는 후백제의 견훤을 정벌하기 위해 남아한 왕건을 이 금강에서 만나게 되니 이때만 해도 그의 이름은 이치였다. 때 장마철 홍수가 범람하여 안절부절하고 있는 왕건에게 이도, 아니 이치는 마수헌책, 즉 왕건의 말머리에서 도강계책을 진언하여 왕건과 그의 군사들을 무사히 도강시켰다. 이 공로로 그는 노도자를 사성명으로 하사받고 고려의 개국공신에 책록됐다.
그리고 전산 후, 즉 오늘날의 전이 후의 공예짐으로서 공주를 떠나 전이로 이고했다. 이치 아닌 이도로서 전의를 관양으로 한 이 시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저희 전이면은 충청남도 연기군의 최북단의 면으로서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만 해도 6개 면을 관장하는 큰 골이었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국보급을 소장하고 있는 비암사를 비롯해서 운주산, 고려산성, 금이성, 이성 등 역사적인 유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면이기도 합니다. 해발 70m의 촬영 산맥 줄기에 쌓여 옛날엔 인근 6개 면을 관장했던 큰 고을로서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전이면 이도는 이 고을을 다스리며 이곳 이성산에서 기거했다. 그러나 지금 곳곳의 성터와 정자터 등 그의 옛 유적들은 후손들이 세운 표석과 그 발길이 없었다면 거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해져 있어. 여기가 우리 시자 할아버지가 계시던 이성입니다. 이거요, 이 한낱 나룻배를 졌던 사공으로서 이력 고려의 개국 공신으로 입신한 이도. 그의 복호혈 묘소, 즉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형국의 저 앞쪽엔 일명 개바위라 부르는 구암이 있다. 철도 부설 시 문중의 반대로 철도가 비켜갔다는 이 구암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복호혈 묘소에 다시 없는 바위라고 하니 이 사적의 어린 후손들의 정감이 어찌 각별치 않으랴. 이도를 시조로 하는 전이 예안이씨, 그 인구는 오늘날 약 15만에 이르고 있다. 1200년에 가까운 시족사를 통해 15만 후손이라면 이상하리만큼 많지 않은 숫자다. 이는 그만큼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왔다는 반증이라고 후손들은 믿고 있다. 이들의 문세는 고려 때 장군 이천을 필두로 그의 세 아들이 각각 대사성공파, 문장공파, 전서공파를 이루며 다양한 인물사를 형성한다. 인물로 본 조선조의 문세는 문과 급제 190명에 상신이 5명, 대제약 1명, 공신 7명, 청백리가 무려 8명이나 된다. 면은 숭정대부와 병조판서를 지낸 화, 형조참의 신효, 좌의정을 지낸 명, 가선대부 재심, 병조참판 명중, 우의정 상진을 비롯하여 부자간인 북병사 방자와 통제사 윤경이다. 이와 같은 청백리 8명은 인구 비례로 따져 우리나라 성씨 중 가장 많은 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전이 이한이씨 문중의 표상이자 후손들의 긍지이기도 하다. 청백리의 녹선대문 일씨는 물론 가문의 크나큰 영광이었으며 그 자손들은 과거를 보지 않고도 출사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됐다. 문신으로서 전이 이씨를 대표하는 고려시대의 인물은 문의공 이연충이다. 충렬, 충선, 충숙, 충해왕 등 4왕을 섬기며 총애를 받았던 그는 정당문학, 첨의평리, 지춘추관사, 대제학 등 지내보지 않은 벼슬이 없을 만큼 화려한 관운을 누린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묘소를 비롯한 유적들은 모두 분단 이북에 있어 그 망대의 심정을 후손들은 설단으로 대신하고 있다. 전주시 충경로, 조선조의 문신 이정난을 기리기 위해 그의 호를 따서 명명된 거리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전주성을 지켜냄으로써 조선 왕조 실록을 구했고 5년 후에 정유재란 때는 전주 부윤과 소모사를 겸임하여 많은 전공을 세운 이정난. 그가 지낸 벼슬보다 그의 공적이 더 돋보이는 인물이다. 그때 그는 가복을 비롯한 의병 700명을 모집하여 전주가 무너지면 호남이 망하고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정신으로 왜적을 물리쳤다고 한다. 오늘날 이 거리를 오가는 차량과 행인들은 정작 충경로의 내력을 아는 것 같지 않으니 이러한 무심은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일까? 문평공 이계매 강직한 성품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명백한 태도를 취하여 항상 군자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았다는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성종 20년 창원으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간 그의 공적은 성절사와 주청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일이며 태조 이성계가 이이님의 아들로 잘못 기록된 대명회전의 기록을 발견한 사실이다.
병조 2조 예조 판서를 역임하고 좌참찬에 이른 이준민. 시호는 효익공이다. 당파 싸움을 자신의 원수처럼 미워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붕당의 조정에 나선 율곡을 깊이 경복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붕당의 논쟁이 심해지자 그는 아예 병을 칭탁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사리에 닿지 않으면 절대로 승복하지 않았고 항상 검소했으며 자녀 교육에도 엄격하기 그지없었다 하여 두고두고 후손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 약포 이해수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영의정 탁의 아들이다. 1592년 임진왜란시 왕을 의지로 호종했던 그의 벼슬은 대사간 대사성을 거쳐 부재하게 이르렀다. 서인과 동인의 당파 싸움에 밀려 좌천과 유배 생활을 급했던 그는 강직하고 단아한 성격에 시와 예서에도 뛰어났었다고 한다. 일찍이 어버이를 여의 형으로부터 학문을 배워 형조 참판에까지 오른 인물 문정공 이신의다. 1626년 정묘호란시 왕을 호종하여 강화로 가던 도중 수원 마정리에서 76세로 천수를 다했다. 그가 선조로부터 하사받았다는 어필병풍과 검은고는 직계선으로만 내리 400년을 내려오며 후손들의 자랑과 긍지가 되고 있으니 그의 영혼은 어디 있어 이 광경을 목도할까. 이 유품을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머니요, 해야지요. 대대로 보존해 왔는데 저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계승할 겁니다. 이건 하나의 정신이고 어리고 맥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현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지만 할아버지의 정신을 계승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 뜻이고 잘 보존하는 것이. 조선조 중기 기호학파 안에서 성리학을 두고 일어난 논쟁, 이른바 호랑논쟁의 장본인 이간이다. 호랑논쟁이란 성리학에서 인간의 성과 인간을 제외한 만물, 특히 금수와 동물의 성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학파 간의 논쟁을 말한다. 이 논쟁에서 호론의 대표 한원지는 인성은 오상을 가지지만 물성은 그 오상을 가지지 못한다. 인성과 물성은 서로 다르다는 인물성 이론을 주장한 반, 낙론의 대표 이간은 그 반대의 인물성 동이론을 주장했다. 권상하의 문인으로 8학사 중 한 사람이었던 이간의 이와 같은 철학적 방법론은 성리학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서 당신은 물론 오늘날까지도 주목할 만한 철학적 과제라 할 것이다. 그의 호는 외암, 오늘날 민성마을로 널리 알려진 충남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가 바로 그의 호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외암 선생 이전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전이 이한리 씨의 집성촌. 옛날엔 타성바지라곤 단 한 가구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타성바지들이 더 많아져 버렸고 이러한 집성촌 사정은 어디나 마찬가지. 뜻있는 어르신네들 어찌 시대의 물결을 탓하지 않으랴. 둘러앉아 나누는 화제 역시 어디나 마찬가지다. 각 가정에서 족보 교육부터 시켜야 한다고. 어르신네들의 이러한 말씀을 요즘의 젊은이들은 너무나 쉽게 흘려버릴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말씀은 한낱 푸념에 불과하리라. 임진왜란시 피 끓는 28의 나이로 장렬히 전사한 이영남 장군. 문중이 내세우는 조선 중기의 무신이다. 그러나 그의 시신은 노량해전의 전투 와중에서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후손들은 그의 혼을 불러 이곳에 모셨으니 말 그대로 초혼묘다. 전이 예안리 씨 1200년 시족사 중 가장 손꼽히는 인물은 고려시대의 이천과 조선시대의 이천이. 그중 고려시대의 이천은 그 호가 동암수로서 1256년 몽고군과의 해전을 대승리로 장식한 명장이었다. 그리고 매우 추정적인 기록과 명확한 고증은 없으나 이 해전 때 그는 잠수선을 만들어 전투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736년 후 1992년 10월 최초로 우리 기술진에 의해 건조된 잠수함이 바로 그의 이름을 딴
이천함이었으니 오늘날 그 후손들의 감에는 새삼도 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조 세종시대의 이천, 호는 백곡, 시호는 이양공으로서 문무를 겸한 대신이자 대장군이었으며 뛰어난 과학자였다. 왜구를 무찔렀는가 하면 병선과 화포를 만들었고 경자자, 갑인자 등 금속 활자를 만들었으며 특히 수많은 천문 관측기기를 제작했다. 그 제작물들은 오늘날 세종기념관에 전시돼 있거니와 그렇듯 탁월했던 그의 무인정신과 과학정신은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찬연히 빛나고 있었다. 이 건물은 육군사관생도에게 과학 지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각종 실험 실습 기재를 시설해 놓은 실험동입니다. 이 건물의 이름을 이양관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조선조 무신이며 뛰어난 과학자인 이천 선생의 과학정신과 애국정신을 사관생도로 하여금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그가 만든 한글 동활자와 갑인소자를 병용하여 찍은 월인천강지곡의 활자판은 인간문화재 김근순 씨 주저로 유엔본부 메인 로비에 영구히 전시됐으니 이는 가히 문중사적 영예를 초월한 민족적 긍지가 아니겠는가. 그는 또한 세종으로부터 궤장을 하사받았으니 궤장이란 70세 이상의 연로한 대신들에게 하사한 안석, 즉 의자와 지팡이를 말. 전이 이한희 씨 인물로 이와 같은 궤장을 하사받은 사람은 이천 말고도 이정관과 이명이 있다. 이정관은 세종으로부터 팔자 어필을 하사받은 만대의 효자, 바로 그 사람으로 오늘날 그가 심었다는 세 그루의 은행나무가 500년 전 그의 충과 효를 더욱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정관공 이명은 명종 때 궤장을 하사받은 사람으로 과감히 권신들의 횡포를 탄핵했고 을사사화 때 화를 입은 사람들의 신원을 끝까지 주장했던 인물이다. 더불어 그는 청백리에도 녹선되었으니 이 얼마나 선비로서의 완벽한 삶. 우리 전의 이한희 승은 세종대왕께서 신필로 나려주신 가전충효 세수인경의 팔자를 가훈으로 받들어 상조로부터 오늘까지 무난히 끊이지 아니하였고 저리가 이어져온 선비 집안입니다. 오늘날 크게 3파로 나뉘어 약 15만의 종원을 헤아리고 있는 우리 이승은 어렸을 적부터 충효 인경을 교육받아 불이나 부정에 타협하여 영달하기보다는 청렴 결백을 숭상하고 저리를 소중히 여기는 청백리 집안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열선조의 얼을 천세 무궁토록 이어 나갈 것입니다. Yeah.